자, 이번에는 직업 선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직업 선수는 돈과 명예를 위한 퍼포먼스를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투병 환자의 퍼포먼스는 뭐예요? 더 이상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퍼포먼스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자, 경기력, 기록, 운동력 이런 걸 뜻하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퍼포먼스는 뭐예요? 직장인이라면 얼마나 수행을 잘 할 것이냐. 자, 사업을 한 사람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뤄낼 것이냐. 이런 게 모두 퍼포먼스에 뜻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닌 직업 선수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운동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근데 왜 투병 환자가 이걸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지 운동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자, 직업 선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경기에서 이겨야죠. 경기에서 졌는데 그 과정을 포장을 해서 뭐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5등이나 7등이나 10등이나 이 사람들 기억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은메달, 동메달도 잘 기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표는 경기에서 이기는 거다. 우리 투병 환자의 목표는 뭡니까? 이런 엘리트 선수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을 엽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매달 검사 기록을 하잖아요. 검사 기록은 뭐에 연관되어 있어요? 투병의 퍼포먼스에 연관되어 있다. 자, 2기나 3기 환자들은 검사 결과가 그나마 좀 좋게 나오잖아요. 무난하게 나오잖아요. 라면도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육개장이라든가, 뷔페 가서 뷔페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4기나 5기, 말기 환자, 추석을 곧 앞둔 사람 어떻게 돼요? 육개장 한 그릇 먹으려면 엄청 갈등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육개장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기하고 다른 물질들을, 첨가물, 이런 것들을 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신장이. 신장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는 육개장의 한 그릇은 투석을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2기나 3기에서 투병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엘리트 선수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투병 환자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엘리트 선수들의 목표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투병 환자들의 목표는 뭡니까? 매달 검사 기록을 보고 투석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매달 경기를 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직업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의 퍼포먼스, 목표, 의미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것이 투병과 똑같다. 자, 직업 선수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지만 우리 신장병 환자들의 퍼포먼스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목숨과 인생이 걸려 있다. 그래서 투병도 마찬가지로 매달 검사 기록을 투석을 하지 않기 위한 퍼포먼스를 위하여 기록을 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직업 선수들이 운동을 쉽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단한 노력을 하죠. 투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이 이론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투병은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엘리트 선수처럼, 국가대표 선수처럼, 어떤 직업 선수처럼 투철하고 월등히 어떤 성과나 품질을 기록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직업 선수들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고, 우리 환자들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투석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자,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투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유자차 한 잔 마시고 뜨근뜨근 몸도 좀 지지고 몸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땀 좀 빼고 사우나 가서 라면도 한 사발 하고 막걸리도 한 잔 까면서 갈비도 좀 뜯고 이러면 감기 낫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투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엘리트 선수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일반인과 차원이 다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신장병 환자들의 투병도 목숨과 인생을 건 투병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투병 환자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입증돼야만 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투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머리로서 입력이 되고 몸으로 이해가 될 때 완벽한 투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시합에 맞춰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1년 내내 훈련 강도와 종류를 계획적으로 조절한다. 투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4기나 5기 환자는 곧 투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검사 기록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엘리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시합에 맞춰서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 투병 환자들도 4기, 5기, 말기 환자들은 매달 검사 결과 날짜에 맞춰서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도 적절하게 난이도를 나누어야 하고 검사 결과에 가까워지면 운동 강도도 서서히 줄여야 되겠죠.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식단도 조금 더 초과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은 검사 결과에 다가올수록 검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안정성 있는 안전 식단을 체계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운동과 식사 어떤 단계별을 투영을 해서 조합을 해서 투병 환자들도 이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투병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오 그렇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실행을 옮겨야 된다. 계획을 짜고 자꾸 실패하고 또다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서 반복해서 조금씩 완벽한 투병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엘리트 선수들은 고강도 간헐 훈련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훈련을 반복하여 심폐지구력과 무산소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투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투병 환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자, 국가대표 선수처럼 극한 강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 투병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죠.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걷는 게 쉬우면은 조금씩 빨리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빨리 걷기가 쉬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빨리 걷기가 쉬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뛰어야 되겠죠, 좀.
살살살 띄우고, 그럼 숨이 차면 어떻게 돼요? 또 멈추고, 쉬고, 또 뛰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뛰는 게 편해지는 것이죠. 뛰는 게 편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폐활량이 늘어나고 심박수가 안정화되면서 심장 기능도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운동 수행 능력이 월등히 향상돼진다. 그게 바로 신장병의 운동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 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가 숨이 차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장병 환자들도 숨이 차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100m를 11초, 12초에 뛰는 것처럼 신장병 환자가 11초, 12초 뛰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숨이 차게 한 번씩 뛰어보세요. 100m를. 100m가 어려우면 50m만 뛰세요. 50m 어려우면 30m만 뛰세요. 그게 일입니다. 그게 일. 그런 식으로 천천히. 그래서 걷기를 100m 해보시고, 100m가 쉬우면 200m, 200m가 쉬우면 1km도 걸어보고, 1km가 걷기가 쉬우면 5km, 10km까지 걸어보라는 거죠. 자, 5km, 10km 걷는 게 되면 이제 살살살살 뛰어봅니다. 자, 뛰는 게 힘들죠. 그럼 100m만 뛰어보세요. 100m 뛰는 게 쉽습니까? 그럼 이제 500m, 1km 한번 뛰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운동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처럼 죽어라고 뛴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장병 환자들은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걷기가 힘든 신장병 환자들이 나중에는 5km, 10km를 속도 6이나 속도 7로 뛸 수 있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신장병 환자들이 엘리트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니, 속도 6이나 7 또는 8이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은 피가 없잖아요. 빈혈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조혈 세포가 부족하잖아요. 피를 만드는 세포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가 부족하죠. 피가 부족하니까 빈혈 수치가 낮게 측정이 되는 거고, 빈혈 수치가 낮게 측정이 되니까 당연히 수행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속도 6이나 7이나 8에서 8km, 5km, 10km 뛰는 것은 일반인들이 20km 뛰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속도 6, 7, 8로 약 한 5km에서 10km까지 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것과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나서 어떻게 신장병 환자가 그 운동 퍼포먼스를 접목해서 따라가야 되는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선 시간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많은 장점과 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속도 6, 7, 8로 5km에서 10km를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퍼포먼스까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신장병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모른다니까요. 어? 어느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세포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신장에 좋지 않다. 그 말은 맞고 그 말은 또 틀리다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운동 수행 능력을 하면 크레아틴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저를 보세요. 자,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예요, 4년 차. 22년 9월 달에 시작한 게 지금 25년 9월 26일이잖아요. 만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4년 차라니까요, 4년 차.
근데 제가 그렇게 운동을 했으면은 심하게 하고, 어? 헬스도 하고, 맨몸 운동도 하고, 크로스핏 하고, 등산도 하고, 주 4회 러닝도 하는데, 크레아틴이 그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기 환자인데 제가 진짜 투석을 해야죠.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투석을 하지 않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경기력의 정점화. 모든 훈련은 단 하나의 목표, 즉 시합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데 맞춰져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장병 투병 환자들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매달 검사 기록에 초점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검사 주기가 한 달이라면 약 4주잖아요. 검사를 받고 기록을 받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운동이 조금 고강도로 가고 이제는 다음 주가 검사 기록 주기다. 그러면 마지막 한 주 정도는 한 중강도 또는 저강도로 운동을 실시를 해라. 그래서 그 검사 결과 기록에 맞춰서 운동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퍼포먼스가 쭉 유지가 됩니다. 한때는 제가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한 번 뛸 때 한 14km, 15km 뛴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뛸 수는 있는데 검사 기록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9km에서 10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사 한 이틀 전까지 운동을 하고 검사 날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 전날에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검사 이틀 전에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때도 9km, 10km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아틴인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엘리트 선수들의 성공 지표는 승리나 기록이나 랭킹,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로 평가를 받죠. 우리 신장병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과정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과정이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투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지 않다. 자,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투석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석을 하게 되면 콩팥이 인이라든가 다른 여과를 하지 못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심혈관 계통에 에어를 검사 기록을 면밀히 보면서 투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투석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심장이라든가 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바로 투석을 하시면서 투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트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게 됐고, 자, 이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신부전이나 신장병 말기, 그리고 투석 직전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제가 이제 5기잖아요. 5기를 진단받고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 뭘 위해서 투병을 합니까? 뭘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바로 생존을 위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현상 유지는 뭡니까? 제가 이제 4년 전, 22년, 지금 25년이니까 22, 23, 24, 25, 4년 지났잖아요. 22년 때 사후체 여과율이 10일이었어요. 10일. 근데 저번 달이라고 해봤자 9월 10일입니다. 9월 12일자 사후체 여과율이 16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든지 약간의 상승이 말기 환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는 4년 차니까
4년 차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라는 건 뭐냐? 투석을 아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대한 거냐? 바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투석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먹느냐?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고 거기에 따라서 혈압을 조절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지속을 하느냐? 그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주장하는 안전의 4대 원칙이다.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식단. 세 번째, 혈압. 네 번째, 생각. 이게 이제 안전의 4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시간은 엘리트 선수 끝냈고 지금은 신부전, 신장병 말기에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운동은 바로 생존을 위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고 목표는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론적으로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장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1에서 16% 또는 예전에 22%까지 올라가는 것은 성능이 극대화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신장세포는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목표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다. 그게 바로 신장병 보존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보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보존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삶의 질을 지키는 것. 삶의 질을 지키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실에 가서 수행받고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운동 좀 하세요. 식단은 이렇게 드세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유지가 된다고요? 응급실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삶의 질을 지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행복입니까? 매일 병원에 실려가고 혈압이 막 널뛰게 해가지고 몸이 붓고 부종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니까요. 운동을 적절히 하시면. 그래서 신장병 환자들은 검사 결과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자기가 일상에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안전 식단을 어떻게 철저히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부전 또는 신장병 말기 환자의 운동의 목표는 뭐냐면 질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가 4년 전에 22년 9월달 4년 전에 11%였는데 지금 16%입니다. 16%. 즉 기적을 만드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일상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매번 그러잖아요. 길면 6개월이에요. 길면 3개월이에요. 아주 길어도 1년 뒤에는 투석하셔야 돼요. 저 이제 4년 차라니까요. 기적이라고 말하죠. 저는 기적이 바로 일상화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적이 뭐라고요? 기적을 기적처럼 하지 마시고 기적을 일상화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저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하기 싫다고 멈춘 적이 없어요. 왜?
멈출 수가 없으니까. 멈추면은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기 싫잖아요, 운동을. 처음에는 막 동기부여도 되고, 처음에는, 와, 진짜 이거 하면 좋아지구나. 막 자신감도 생기고, 기쁘고, 처음에는 재밌죠. 근데 이걸 매번 해봐요. 하기 싫죠. 짜증나죠. 지겹죠. 왜? 사기 오기에서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운동이 끝나면 치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데, 하고 싶습니까? 엄청 짜증나죠. 그게 바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는 투병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으면 당연히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다니까요. 왜? 나한테 지기 싫었어요, 저한테. 내가 그거를 오늘 하루 쉬는, 어느 한 번 쉬는 딱 그 순간이 제 자신한테 제가 지는 거죠. 제가 뭐 사고 나가지고, 어, 저 언제 한 뭐 1년 전에 제가 기부스 한 적 있죠. 제가 기부스를 해도요, 목발을 딛고 택시를 타고 헬스장 갔어요. 제가. 어. 제가 기부스를 할 때도 스쿼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올라가서 다리 다친 의자를 기부스 했잖아요. 엄지발가락에 부러져서. 그래서 발바닥을 짚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지지대로 삼아가지고 스쿼트를 했어요, 제가. 왜? 핑계대기 싫으니까요, 저한테. 다쳐서 운동을 쉰다는 것은 저한테 핑계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부스를 했으니까 러닝은 못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기적을 만들으란 말입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면 기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투석을 앞둔 말기 환자가 투석을 하지 않고 4년 차에 접어드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기적을 일상화시키는 게 저는 제가 보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카페에 속해 계신 카페 회원분들, 저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된다니까요. 하면 돼요. 자, 국제 신장병 가이드라인에 보면 얼마든지 운동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CKD라는 것은 뭐냐면 만성 신부전,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CKD라고 하는데, 일반인처럼 150분, 150분이면 뭐예요? 그냥 150분 하지 마시고 하루에 30분, 1시간씩 운동을 하세요. 150분이 중요합니까? 어? 중간 강도? 강도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걷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걷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고강도예요, 그게. 왜? 걷는 것조차 힘드니까. 그게 쉬워지면 살살살살 뛰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힘들죠. 그게 바로 고강도예요, 그게. 그게 숨이 차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 써져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화라는 거죠, 개인화. 걷는 게 힘드니까, 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걷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제가 7km, 9km, 10km, 15km 뛴다고 처음부터 15km 뛰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에 맞춰서 해야 된다. 왜? 심장 기능과 현재 체력, 현재 혈액 검사, 수치들 모든 것이 저랑 다르잖아요. 그 수치에 맞춰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안전 운동은 그 사람에 맞춰, 그 환자에 맞춰서 개인화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적용한 안전수칙은 뭡니까? 운동 전후에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서 내가 혈압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지, 혈압이 너무 높게 올라가진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면 운동을 즉시 멈추고, 적당한 혈압이 올라가면 괜찮다. 왜? 운동을 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죠. 맥박이 올라가죠. 자,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 시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원인 파악 문제를 해결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운동을 저 할 때 어지럼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중단했습니까? 저는 중단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지럼증은 운동을 안 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지, 운동을 많이 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에 맞춰서 어지럼증이 생기면 운동을 즉시 그만두세요. 하지만 그게 적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가슴에 통증이 온다는 것은 운동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몸이 적응이 안 돼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의사가 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안 해서 몸이 허약해서, 걷는 게 힘들고, 뛰는 게 힘든데, 그걸 어떻게 의사가 판단합니까? 자신이 판단해야죠, 자신이. 자, 근 감소를 막기 위하여 주 2회 근력 운동은 필수다.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4기, 5기 환자들 또는 2기, 3기 환자들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근 감소는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근력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적당한 근육 운동은 꼭 해야 된다. 주 2회 이상.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무게는 바로 고중량이고, 이 고중량을 줄이고 단백질 제한이 있음을 인지를 하고 근력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고칼륨 혈중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바나나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바나나는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먹잖아요. 근데 4기, 5기 환자들은 바나나도 고칼륨 혈증. 고칼륨 혈증이 뭐냐? 바나나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심장 근육이 딱딱해져서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고칼륨 혈증이에요. 그래서 4기, 5기는 바나나도 조심히 먹어야 된다. 바나나 한 입 정도는 괜찮겠죠. 아시겠죠?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신부전 기수에 따라서 칼륨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과일 섭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자, 땀을 많이 흘리는 사우나, 직후나 탈수 상태에서는 고강도 달리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어느 정도 쉰 다음에 사우나를 하는 것이지, 사우나를 한 상태에서 달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나와 있죠.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달리고 난 다음에 사우나를 해요. 달리고 나서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시겠죠? 자, 성공 지표. 사구체 여과율이 바로 EGFR이잖아요. 사구체 여과율이 하락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구체 여과율이 11이었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그러면 유지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년 차잖아요. 그럼 제 기록을 보면 11, 12, 13, 14, 15, 다시 14, 13, 다시 16, 17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완만하게 유지 또는 상승의 곡선을 띄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운동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지만은 이게 습관화되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뭐냐면 심폐 기능과 심장 기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기들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콩팥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네? 그럼 나도 그 템포에 맞춰서 노력해야지 라고 신장 기능도 극대화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소금기가 빠졌네? 내가 음식으로 소금 좀 더 먹어볼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소금 먹는 순간 콩팥이 여과하지 못한 소금 때문에 물을 많이 또 땡겨요. 그러면 물을 많이 땡기면 어떻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체액이 늘어나죠. 체액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체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체액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하죠. 물이 이렇게 크게 이제 큰 물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혈액도 큰 혈류가 나오게 되고 큰 혈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혈압이 안정적으로 했는데 그 간이 된 음식을 먹고 다시 고혈압을 유발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된다.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신장세포가 죽어나가면서 투석에 이르게 된다. 아시겠죠? 잘못된 운동과 잘못된 소금 섭취, 간이 된 음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자, 병원 입원이나 응급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는 없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약을 떠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뇌세포도 확장이 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아지는 거고 신장 기능도 좋아지는 거고 폐활량도 좋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혈압도 안정화되면서 얼마나 이득이 되는 게 많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급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걷는 것부터 걷는 게 되면 조금 더 많이 걸으시고 조금 더 많이 걸어지시면은 살살살살 뛰는 것부터 살살 뛰는 게 된다면 차츰차츰 키로수를 늘려나가서 5km, 10km까지는 늘려보셔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투석을 안 하게 될 것이다. 투석을 안 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적이 바로 일상화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땀을 흘린다고 해서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시겠죠?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 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